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코스닥이 3%대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연속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자,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바닥 시점이 만들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지선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보면서 자, 이 시점이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변동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과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또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가볍게 해준 역할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좋아하실 것 없고요. 거기에 너무 또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조금은 좀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회복에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내려가지만 반등을 할 때는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 즉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면은 뭐 오늘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오늘 고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988포인트, 내일이면 300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면 오늘 분봉 확인해 보세요. 자, 강하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내일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3000포인트 찍고 살짝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침에 일찌감치 저항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제가 이제 만기일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3000포인트 근처에서 청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는 난 갈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일단은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이 갭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일단 또 하나의 어떤 그 저점, 그 밴드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굴락군, 이 집단군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준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일 갭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 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일랜드 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한 추세 이후에 갭으로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 잡고 다시 갭 상승으로 원상복귀되는 이 상승 전환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갭 상승이 만약에 내일이라 나와준다라면 아일랜드 갭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21선과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즉 저항이 가까이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가고 있고 내일까지 일단 상승하게 되면 21선의 저항을 부딪히기 때문에 아마도 살짝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그냥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근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거나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게 된다면 아, 저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조정 이후에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입을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상승, 그 다음에 중기적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달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아우, 오늘 막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시면은 일단 분위기는 어때요? 3%대 상승입니다. 이게 뭐 개파락한 부분들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21선에 대한 그런 저항에 가까워집니다. 즉 그래서
그래서 내일 시점이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라면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 조금 네, 주저앉혀주는 또는 이제 뭐 음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내일 주말장하고요,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살짝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일단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연속 반등,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뭐 그 이후의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위치적인 부분들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름 덜었다.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 5천억 매수가 들어갔는데 연기금이 마지막에 좀 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순매수 기조 유지가 됐고요. 오늘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투신 쪽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4,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일 테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올리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죠. 그래서 기관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받아주거나 조금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좀 만들어냈을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매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들은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또 여기에서 편성해서 개인들도 물량을 팔아치우는 것을 기관들이 또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해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연기금 매수가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수가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 부분을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지수를 안정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된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전환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계속 물량이 털리죠. 네, 그런 형태로 수급이 이동하는 부분이니까 요 내용들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은 좀 시덥잖죠. 근데 개인들 물량이 코스닥 쪽에서 1,500억 넘게 나왔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라면 중소형주 위주의 빠른 반등,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팔아먹는 거죠. 자, 이만큼 회복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수익일 때 팔아야 되겠다.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특별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 5%대 상승이었고요. LG화학도 지금 증권사 쪽에서 계속 리포트 뭐 100만원 다시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만 지금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도 2%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황 상황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내려간 종목은 없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좀 한번 보죠. 와, 위메이드가 29.2% 올랐어요. 신고가. 와, 네, 놀랍군요. 네, 수익 많이 나서 좋긴 좋은데, 네,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요. 뭐, 올라가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많이 벌면 좋은 거죠. 어쨌든 위메이드가 시총 9등으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HLB가 오늘 10%대 올라가면서 5만원대 회복합니다. 단기적 상승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게임즈도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5%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상승세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센 상승폭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BNC도 오늘은 22%나 올랐네요. 많이 떨어지던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NC소프트 한번 봐야 되겠죠. NC소프트 어디쯤 가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올랐겠죠, 그죠? 네. 자, 1%대 상승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NC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워낙 많이 내려갔고요. 이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 단기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지금 시점은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NC소프트의 저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다. 물론 추세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지금 70만원 정도까지의 상승 구간이 이제
이제 상승하다가 막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60만원대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일과 21선 골든크로스를 보고 접근하게 되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단기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바로 잡아간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 뭐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일단 우선 집중하세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따라서 같이 상승해주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0이든 마이너스 40이든 상관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같이 올라가 준다라면 그 종목은 회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는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간다. 이건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면, 꼭 뭐 시장이 1% 올랐으니까 나는 3% 올라야지, 4% 올라야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만큼만 올라가줘도 되네요. 시장만큼만 올라가도 되고, 시장만큼 오르지 않고 그냥 뭐 한 1%대 이렇게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하고 시장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기만 하면 그런 종목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지금 손실이 좀 나와 있다 하더라도 팔지 말고 그대로 홀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 사고 팔았을까?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대단히 많이 샀어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전부 다 매수를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인버스 당연히 갖다 팔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오늘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이런 쪽은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약세 보였다 하더라도 0.몇 %대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살짝 오늘 같은 날은 소외되고요. 다른 종목들,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장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LG화학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에서 무려 2,600억 갖다 팝니다. SDI에서 400억, 둘이 합쳐가지고 3,0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상승폭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아직까지 물량을 더 뺏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직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쪽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많이 팔았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쪽으로도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면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170%가 넘어갔네요. 오, 괜찮아요. 네, 100% 넘어갈 때 일단 원금 뺐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가면, 뭐, 일단은 공짜 종목 계속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월급 종목들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올라갔을 거예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주느냐, 그런 포인트고요. 한국엔컴퍼니는 상대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좀, 상승 포인트가 좀 약했습니다만은, 이 약한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네, 월급날 이후에 매수 들어가고 나서 계속 상승세 진행하고 있어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미넨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뭐 장이 이렇게 돌아설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저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잘 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내려갔다고 해서 뭐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여기서 뭐 계좌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한시름 덜어놓고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무료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오늘 21시에요.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반등이기 때문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